그 순간에 이 A씨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게 바로 귀신이구나. 죽었다면 사실 시신이 어디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드리고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공포와 함께하는 남자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율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기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형사님 전재용입니다. 자,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보해 주시면 아주 공포스럽게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그 난이라고 다들 아실까요? 난총.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통 개업한 사무실이나 가정집의 베란다 쪽에 비치되어 있는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이 난은 품종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이 난을 전문적으로 캐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이야기가 바로 이 난을 찾다가 봉변을 당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자, A씨는 주말이면 등산 장비를 챙겨가지고 난을 찾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경남 고성군의 어떤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난이라는 식물이요, 그 사람 손을 안 타는 좀 습하고 좀 어두운 곳에 자란다고 해요. 덕분에 등산로를 한참 벗어난 산지 근처에서 나무 근처를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날은 운이 좋아서 단엽이라고 하는 어떤 난이 있는가 봐요. 그걸 몇 뿌리 캤다고 합니다. 호일에 뿌리를 감싸서 등산 가방에 넣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벌써 6시가 다 된 거예요. 원래라면 이미 내려왔어도 한참 전에 내려왔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산은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몇 달 동안 난을 캐려고 갔다가 허탕을 계속 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단엽을 몇 뿌리 캐는 바람에 정신이 완전 빠졌던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또 있을 거야. 그렇게 헤매다가 그렇게 시간이 늦어진 거였어요. 산 입구에 차를 대놔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어두워지니까 이 방향을 못 찾겠더래요. 그리고 난을 찾아서 산등성이를 몇 번 넘어온 상태라서 도저히 그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A씨를 놀리기라도 하는 듯이 해는 금방 졌어요. 그리고 사방이 컴컴해졌습니다. 그 순간이 되니까 그 난을 캐면서 들었던 간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심장을 간지르는 것 같은 긴장감이 쿵쿵 울리더래요. 안 그래도 외진 시골 마을이라서 산 아래쪽에 그 마을이 하나의 마을밖에 없었거든요. 자칫 잘못 헤매다가 내려가게 되면 인적이 없는 도로로 빠질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곳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해가 완전히 져버리니까 그 시골 특유의 밀도 높은 그 어둠 있죠. 그게 확 몰려오더래요. 이 A씨가 그 당시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바로 산짐승이었어요. 어두운 거야 평소에 익숙했는데 잘못하면 그 구조도 되게 어려운 그런 곳에서 다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A씨는 일부러 몸을 막 휘두르면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핸드폰은 이미 방전되었고 손에 닿는 나무까지, 그리고 발바닥의 감각만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체감상 1시간 또는 2시간, 실제로는 10분이 됐을 수도 있었대요. 저쪽 한 곳에 뭔가 불빛이 어렴풋이 반짝이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다 내려온 건가 싶어가지고 불빛을 따라서 아래쪽에 쭉 펼쳐진 내리막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불빛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차피 날은 이미 저물었고 조금만 쉬더라도 불빛이 있는 곳에서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거리감이 마비되는 어둠 속에서 불빛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이다 보니까 직선길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서 가야 되니까 훨씬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어느 철조망이었어요. 철조망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은색 갓등이 있더래요.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근데 사실 A씨의 바람으로는 이게 민가나 구경시설이길 바랐대요. 탄식을 하면서 여기서 도움을 받긴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철조망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는데 그 순간에 그 철조망 안쪽에서 큰 개 몇 마리가 막 사납빛이 있더래요. 근데 원래라면 철조망 안에 있다고 해도 큰 개가 그렇게 몇 마리가 짖어대면 율림은 어떻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뭔가 생명체랑 같이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던 거예요. 조금 신기한 감정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쉬면서 무거운 그 배낭 가방을 내려놓고 물도 한 잔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 한 10분 정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갓등 있잖아요. 갓등이 일시에 전부 다 나가버리더래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계속 짖고 있던 개가 언제 그려나는 듯이 갑자기 조용해졌고요. 아, 이거 정말 날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한숨을 내쉬는데 그 철조망 너머에서 개들이 막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A씨는 배낭을 다시 짊어졌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내려갈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순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안녕하세요. 어둠 속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기겁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눈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둡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번에 인사 대신 다른 말을 꺼내요. 들어와서 좀 쉬다 가세요. 그래서 A씨가 네? 그렇게 되물었더니 들어와서 좀 쉬다 가시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반가운 소리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올라온 시간이 시간이었으니만큼 이 어두운 밤중에 산을 다 내려가려면 날이 밝을 때까지 걸어도 모자랄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다고 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개를 키우는 젊은 남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기척이란 게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전혀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의 방향도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분명히 살짝 빛이 있을 때 봤거든요. 그 철조망 안쪽은 전혀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자, 무엇보다도 그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 그래서 A씨는 한참 더듬거리다가 대체 어디서 쉬었다 가라는 거냐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답이 들려와요.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근데 아까 전과 똑같은 어조, 똑같은 말투로 그런 식으로 말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막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여기저기서 그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더랍니다. 그 순간에 이 A씨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바로 귀신이구나.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느낌적으로 바로 알겠더래요. 이 귀신이란 걸. 그래서 A씨는 입을 꾹 다물고 내려놨던 등산 도구들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엉덩이를 떼는데 그 순간에 여기저기에서 쉬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철조망이랑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철조망에 뭐가 걸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걸린 걸 빼려고 딱 붙잡았는데 공포에 질렸던 A씨는 기겁을 하면서 자켓과 함께 그 배낭을 벗어 던졌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오른팔을 팍 잡아채더래요. 그게 뭐냐면 부드럽지도 않고 뭔가 딱딱하고 메마른 것 같은 누군가의 뼈 같더래요. 그 순간에 A씨는 완전 미치는 거죠. 곧장 산 아래쪽을 향해서 뛰쳐내려갑니다. 얼굴을 막 나뭇가지 핥히든 넘어져서 구르든 그대로 달려 내려갔대요. 그렇게 겨우겨우 산 아래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슈퍼 주인이 문을 닫으려고 하던 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슈퍼에 찾아가서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전화 한 통화만 부탁한다. 그렇게 집에 전화를 걸었고 한 2시간쯤 뒤에 가족들이 다 내려왔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A의 상태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할 만큼 아주 처참했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이런 걸 보고 귀신에 홀린 모습이랄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 당시에 철조망 안쪽에 있던 게 뭔지, 그게 정말 존재하긴 했던 건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해요. 근데 비슷한 취미를 가진 상꾼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사람이 산에서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귀한 걸 너무 많이 취하려고 하면 산신이 노해서 이상한 것, 그러니까 헛것을 보여주려 한다. 가진 사람이 없는 그런 난초라도 임자가 없는 건 아니니까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가는 험한 꼴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동료가 그런 말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 그 산이라는 소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보통 영험한 산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산신령이 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어떤 기운이 좋아서 영험한 산이라고 표현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산 자체에서 다 산신령님들이 계세요. 네.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머니가 다 계시는데 어느 산은 조금 더 기운이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한 예로는 태백산 같은 경우, 백두산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산들은 정기나 어떤 기운들이 우리 평균적인 기운에서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해진 기운이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따졌을 때도 그쪽의 기운들이 조금 더 몰입이 되고 쏠리는 부분들이 있죠. 뭐 서울의 남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이제 여러 요건들이 좀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령님들도 굉장히 많은 원력을 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그런 영험한 산에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나요? 충분히 좋은 기운 얻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좋은 기운을 받자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네. 물론 저희를 닦기 위해서 신령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 소통보다는 건강상에 우리로 따진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맑고 전기가 강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깨끗하게 유지만 잘 해주시면 기운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이율님이 추천하시는 산이 두세 개 정도 있으실지. 일단은 저는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악산 추천 많이 드리고요. 태백산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태백산이나 소백산. 쉽게 좀 접근하기 힘드네요. 유난히 조금 더 좋은 곳 중에 하나고 치악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플 때 종종 가는 산 중에 하나예요. 치악산. 네, 거기에 이제 약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갔을 때 그 기운을 많이 주세요. 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많이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저희가 보면 뭐 지리산에서 돌을 닦은 도사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지리산도 많이 네, 지리산에 실제로 도사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도사님들이 직접 지리산 가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지리산에도 전기가 굉장히 강한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이야기해드릴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잡히지 않은 살인범 이야기입니다. 저희 경찰관서에 가보면 이렇게 이만한 종이로 수배자들 여러 명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게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수배라는 제도인데 경찰청에서 매해 한 20명씩 추려가지고 범죄가 중하고 긴급하게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20명을 1년에 2번씩 이렇게 수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제도로 오랜 기간 동안 넘버원을 차지했던 살인 피의자가 있습니다. 황주연이라고 하는데 현재 나이는 50세고 지금 17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2008년 범행 이후로 황주연은 한때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어떻게 또 다시 그 전부인과 재결합을 합니다. 하지만 집 버릇은 개 묻두는 것처럼 다시 또 가정폭력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똑같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실패하고 다시 이제 전처로 돌아오려고 해요.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그런데 전처가 안 받아주자 황주연은 굉장한 분노에 찹니다. 2008년 6월 17일 딸을 데리고 있으니 딸 문제로 전처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고속터미널로 나오라 하고 전처가 이제 지인인 남성과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달려들어서 흉기로 마구 찌릅니다. 부인은 이제 사망을 하고 그 같이 있던 남성은 겨우 이제 목숨만 구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황주연이 범행했을 때 모습을 보면 가발을 쓰고 가지고 온 트럭을 보니까 다른 흉기가 또 여러 개 있었고 또 마대자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주연이 이 범행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계획한 거죠. 황주연은 범행 이후에 매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를 잘 부탁한다. 나는 이제 죽겠다.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여러 지역에 이제 지하철역으로 위치가 뜨는데 마지막으로는 안양 범계역의 CCTV로 모습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22일 후에 범행지였던 고속터미널과 가까운 방배동 한 PC방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로 이제 농기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간 흔적이 포착이 됩니다. 저희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지만 그 PC방에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적을 못하고 그게 마지막 단서입니다. 범행하기 전에 황주연은 주변 사람들한테 경찰한테 잡히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절대 안 잡힐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황주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 근데 17년요? 예, 17년. 17년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니는 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요. 예. 죽었거나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어떤 작은 섬에 도망가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이 낮은 게 PC방에서 이제 농기계를 검색을 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어디 숨어서 뭐라도 이제 생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고 죽었다면 사실 그 시신이 어디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는 가능성이 낮고 말씀하셨던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황주현이 인적사항이 특정이 돼요. 전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출국금지가 돼서 해외는 못 나가죠. 방법은 다른 나라 미입국하는 방법인데 밀항이죠, 밀항. 밀항하는 방법인데 사실 밀항은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밀항 루트. 갑자기 쌈무인님한테 밀항 한번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예, 쉽지 않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돈을 뭐 몇천만 원, 몇억 있으면 밀항해 주겠다.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찾을 있어도 거고. 예. 근데 황주현은 그 당시 재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성은 누군가 도와주어서 어디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본인의 이제 인적사항은 다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죠. 대신 이제 황주현 얼굴을 보면 좌우 비대칭이에요. 굉장히 비대칭이에요. 맞아요. 한번 보면은 얼굴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인적이 좀 드문 지역에서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살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형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성형 가능성 굉장히 적게 보는 게, 성형은 일단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서 자기 수배 중인데 어디 가서 할 수도 없어요. 너무 특징이 너무 뚜렷하니까. 특징이 뚜렷하니까 만약 성형했다면 벌써 신고가 들어왔죠. 노출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보고, 살아있다면 아마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쌈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닌 다른 사고나 다른 사람한테 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죽었다는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뭐겠습니까? 제보. 가장 중요한 거는 제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작은 제보가 이 살인범의 도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 현상수배 명단에 황주현이 계속 첫 번째 칸을 차지했단 말이죠. 예. 근데 다른 범죄자들도 많고 다른 살인자들도 많고 할 텐데 어떻게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지. 대부분의 살인자들은 거의 바로 검거됩니다. 예, 검거되고 이렇게 황주현처럼 오랜 기간 검거 안 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저희 수배 명단을 보시면 살인으로 수배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첫 번째가 된 거고,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초동에 다 잡습니다, 경찰이. 경찰들이 처음에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퇴기사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퇴기설,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우리 이율님이 겪은 최악의 귀신. 최악의 귀신이요. 가장 셌던 걸 말하는 거죠. 네네. 저한테서 가장 셌다고 느낀 건 아직까지도 그 존재를 생각하는데, 백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그 존재는 이제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존재고 굉장히 센 귀신인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산에서 동굴을 찾았는데, 산에서 네, 그때 막 내려올 때. 네, 그 존재들이 기억나. 백귀였어요. 그 존재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잡으신 거예요? 네, 그때는 너무 수행이 안 됐고 거의 지난 1, 2년 동안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때가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귀라는 존재를 잡으러 갈 때 그걸 뭐 어디로 보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보내는 게 아니고 소멸을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감길 거예요. 제가 감길 거고 제가 질 겁니다. 감기면 어떻게 되죠? 제가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에 좀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분명히 제가 이거는 리스크를 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1, 2년 가지고 사실 더 해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 백귀라는 존재의 특징이랄까? 형상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형상적으로는 일단 매번 다르지만 그 모습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본 건 빨간 눈이었어요. 그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빨간 눈에 그 뭔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백발에 되게 길었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온 거지 사실 그게 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이 방송을 혹시 그 백귀가 볼 가능성은? 백기가요? 아, 지금 이율 퇴계사가 나를 치료한다. 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제가 얼굴을 드러냈었고 저희가 백기를 이제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의 존재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기한테 일단 구독부터. 차라리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 선구독. 우소멸.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율님이 무당으로 활동하면서 최악의 퇴계설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최악의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어떻게든 성공을 해냈고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몇 케이스들이 있는데 센 아이들을 퇴기할 때 저만 알고 있는 제 개인의 정보의 일부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퇴기를 실패하기 위해서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언어를 뱉어가지고 위압감을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각종 언어들을 공부하기도 해요. 뭐 산스크리트어나 라틴어나 뭐 이런 히브리어 같은 걸 공부하는 이유도 원활하게 더욱이 좀 퇴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정보를 발설하고 빙의자에 대해서 자꾸 엄한 소리를 해가지고 혼돈을 주는 경우에 그럼 저도 이제 헷갈려요. 왜냐면은 화경이 떴고 직성이 떴는데 자꾸 다른 정보를 줘 나한테 이름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내 판단에서 흐려질 수는 있어요. 이랬던 부분이 몇 번은 있어가지고 기억에 좀 남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풀어야 되겠네요, 또? 아 그렇죠. 풀어야 되고 명확하게 빠르게 가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부드럽게 살고 퇴기할 때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양을 비축해 놓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모습이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네, 네. 많이 날카로운 편입니다. 예민하고요 원래. 네. 율림 말씀으로는 본인밖에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 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수행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만 고치겠죠. 근데 사주상 정해져 있는 그릇과 어떠한 그 결이 있기 때문에 일주로 봤을 땐 저는 이제 무오일주라고 해서 황금말이에요. 네. 좀 황금말의 그 일주를 제가 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단점을 이제 깎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정말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이제 혼자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퇴기할 때 그 부분을 알고 건드리는 거죠. 그거 안 될 걸? 아, 자기의 약점을. 뭐 그거 안 될 걸? 그렇게 해봤자지. 너 그래서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약 올리듯이. 근데 이제 거기에 넘어가진 않죠. 당연히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활용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과거를. 네,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애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한타를 가지고 만들어요. 예, 그래서 뭐 전부를 본 것처럼. 그렇죠. 예. 영화에서 보면 퇴기 의식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뭐 꺾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퇴기 이전에 빙의만 돼도 그게 가능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한 2, 3년 전이었어요. 퇴기 자리가 아니고 다른 목적의 자리였는데 그거는 힐링의 자리였죠. 근데 어떤 어머님이 빙의가 돼 있는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힐링을 하는 도중에 당연히 기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반응을 해요. 다들 다 잘 받고 있는데 어머님 혼자서 이 비유법이 좀 그렇지만 그 스파이더맨 거미처럼 이렇게 우악 하면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 연세 그 허리 꺾임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엑소시스트. 아, 우리 그 나오는 거 이렇게 막 뒤를 꺾고. 예. 거진 그 형태였고 저하고 이제 같이 옆에 있던 어떤 형님이 그분은 이제 일반인이셨어요. 이상하니까 저렇게 돼? 이러더라고요. 조용히 저한테. 그분이 이제 힐링을 받기 전에도 이미 감지가 됐었어요. 뭐가 이상한데 했는데 아니야 다니까 진행하자마자 이제 허리도 꺾고 검은 피, 검은 물 같은 경우도 역행해서 뿜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검은색을 뿜는 건 솔직히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혈이라는 거는 순환이 되는 형태잖아요. 이제 역행을 해서 빼다 보니까 피도 원활하게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은색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빨간색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건 어떻게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혈액이 도는 거는 맥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건데 그게 그쪽으로 가서 나오나요? 그렇죠. 그 소화기관에 혈을 잡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루트가 보여요. 이 루트가 보이면 그대로 잡아서 올려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저 같은 경우에 목으로 하는데 이게 잡힙니다. 또렷하게 드러나요. 물리적으로. 먹물 같은? 네, 일반인 분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쫙 올려가지고 100개 하면은 거진 정상적인 어떠한 우리가 보는 그 형태로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고. 야, 그 시커먼 것의 정체가 좀 궁금하네요. 벽사신당에서 퇴기한 것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례가 있나요?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바로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떤 분께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멀찍이 봤었어요. 제가 투입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 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과거에는 잘못을 한 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어머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병세에 깊어지셔가지고 병실에 누워 계시고 많이 약해진 상태로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화해하는 과정도 그렇고 집안에서 아버님이 뱀이나 이런 걸 엄청 많이 사셨었어요.
있었어요. 온갖 벌전이 그 분한테 다 간 거예요. 뱀이 안 좋은 건가요? 네, 뱀술, 개고기, 노루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갖다가 드셨던 그게 벌전이 그 남자한테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원한도 많지, 조상 벌전에, 축기 벌전에 뭐 온갖 그게 다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은 엄청 착했어요. 진짜 순하고 덩치는 엄청 컸는데, 근데 그분이 들린 귀신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사탄이었어요. 진짜 사탄이었고 각종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표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심성이 좋고 굉장히 그래도 강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좋게 나도 변하고자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그 잠식이 안 돼가지고 다행인 건데, 이분은 평소에도 막 어떤 방에만 들어가면 강아지 소리를 내고 멍멍이 소리 내고 뱀처럼 막 무슨 혀를 낼름거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상한 말을 던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들을 표출하는 거지.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어머니였죠. 왜 나한테 이랬어? 그래서 갑자기 밥 잘 챙겨줬다가 병실에 가서 이거 먹어 했다가 근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 눈이 엄청 살벌해지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태기에 들어갔는데 묶는 게 쉽지 않으니까 최면술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 큰 덩치에 못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인데 못 움직인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 하나하나 빼는 과정에서 사탄이 역시 올라왔는데 처음에 이제 혼선을 주더라고요. 축기인 것처럼 혼선을 주고 결국에는 이제 다 잡아내셔가지고 사탄이 딱 올라왔을 때 중국어, 그 다음에 무슨 처음 듣는 언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표출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딱 빼가지고 멀쩡히 끝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독교의 사탄은 아니고 그냥 귀신인데 외국 귀신인가요? 아니, 그 사탄 사탄이요? 존재는 이미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네, 맞아요. 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그 사탄이에요. 네, 정해져 있는 명확한 규정의 사탄이죠. 사탄은 일단 기운이 달라요. 영가분들 귀신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형태 뭐 이런 것도 다른 거고, 사탄이 더 센가요? 절대적이죠. 오. 절대 악이고, 인간이 죽어서 된 귀신과는 다른 존재들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들, 자연적인 그런 절대 악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백희 같이. 뭐 유치하게 백귀하고 사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이런 것도 하시는데 아, 저는 그건 모릅니다. 둘이 같은 표현이 안 싸우겠죠.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목적이 좀 달라요. 누가 이기나요? 봐봐, 내릴 줄 알았어. 목적이 좀 달라요. 네. 사탄의 목적이 다르고 백귀의 목적이 다른데, 백귀는 제가 말씀드리기 진짜 힘들고, 사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흐트러뜨려서 빛을 좀 꺼트리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인간들은 결국에 빛과 함께 해야 되고 신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좀 상실시키려는 의도가 첫 번째죠. 백귀는 이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인간 세상을 안 좋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 물에서 나와서 크게 해집습니다. 아, 약간 홍익인간 정신과 반대되는 그런 완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다. 그러니까 백귀와 사탄의 공통된 특징은 그냥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서 된 게 아니라 워낙 자연적인. 그런 사악한. 아, 그럼 태초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태초라는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사탄한테. 맞아요. 이야, 신기합니다. 보니까 굶어 죽은 귀신이 들리면 막 미친 듯이 먹고, 술 귀신이 들면 미친 듯이 마신다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 귀신이 들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하나요? 그게 티가 날 거예요. 어쨌든 제정신을 하는 건지. 네, 뭔가 보기에 이상하고 그걸 통해서 뭐 수능 1등급 맞을 수 있다는 그 가정이 없어요. 말이 안 돼. 왜냐면 분명히 형태적으로도 이상할 거고 거기에 광기적으로 뭔가 집착을 할 텐데 그게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안지 않죠. 근데 공부는 미친 듯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렇죠. 완전한 혼연일체의 빙의여도 절대적으로 그 자의 기존의 그 어떤 머리와 그런 걸로 이렇게 가진 않아요. 다만 잘했던 분야가 뭔지, 악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했던, 좋아했던 곡을 수시로 칠 수는 있죠. 그걸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좀 집착적으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거는 2번이야 그러는데 1번에다가 막 이러고 있고. 아, 그냥 겉핥기식으로. 네, 그런 식이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 그렇죠. 능력적인 어떤 발휘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좋아하고 특정한 것에서는 능력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것에는 절대로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고스트가 빙의되는데 저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눈이. 저는 조상신일 가능성이 높고 조상신. 도와주는 영가일 가능성이 조상신 바둑왕. 아니, 저 만화라고. 옷 입은 형태나 이런 게 귀신의 형태는 아니에요. 지금 모자도 그렇고 이거를 풀면은 이제 음양사가 일본 음향사다. 네, 음양사가 돌아가서 뭔가 이 조종이 돼가지고 저 친구한테 가서 신이나 혹은 도와주는 조상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저자가 뭐 알고 했겠어요. 그냥 아무렇지 귀신으로 가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의상도 그렇고. 자, 오늘 괴담을 보다 해서 두 분을 모시고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